4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자의 손바닥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따기 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가득 채웠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켜지며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신부 지은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찍혔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는 여전히 격분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신랑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두가 청소부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녀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혼식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초호화 웨딩홀 14층에 위치한 신부 대기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크림색 벽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지은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3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입어보는 웨딩드레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현숙은 딸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자세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에 작은 은빛 브로치 하나만 달았을 뿐인데도 그녀에게서는 묘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웨딩홀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메이크업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지인들한테 결혼 소식 안 알리셨어요? 화환도 거의 없고 엄마 쪽 하객도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숙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축의금은 부담이잖아. 결혼은 너희 둘만의 시작이야.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지은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갔을 때마다 신부 측 화환이 가득 늘어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로비에 나가보니 신랑 측 화환은 40여 개가 넘게 줄지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온 화환은 6개가 전부였습니다. 현숙은 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평생 빌딩 청소 일을 했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일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지은은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가 여기저기 보였죠. 그 손이 자신을 키워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부끄러워 한 적 없어요. 그냥 준혁이네 집안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뿐이에요. 현숙은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대기실 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곧 신랑 측 가족들이 인사를 오실 거라고 알렸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혜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압박감이 또다시 밀려왔거든요. 현숙은 딸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마치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죠.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그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의 눈에서 오늘따라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숨겨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혹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높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현숙이 평생 일했던 건물들이 있을 테고 또 어딘가에는 준혁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이 있겠죠. 두 세계는 너무나 달라 보였지만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레스 안에서 코르셋이 가슴을 조여왔지만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마음속 불안감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혜진이 보였던 태도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엄마의 직업을 알게 된 순간 표정이 굳어지던 모습, 청소일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숙은 딸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있었지만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검소한 차림새를 확인하며 브로치의 위치를 살짝 고쳐 잡았습니다. 그 작은 은빛 브로치는 지은이 첫 월급으로 사준 선물이었죠.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현숙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일찍 나가도 돼요. 지은의 말에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래, 내 딸 결혼식인데. 엄마는 끝까지 있을 거야. 내 딸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봐야지.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딸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 같았죠. 지은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그 든든한 울타리가 오늘도 여전히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아마도 신랑 측 가족들이 오는 모양이었죠. 지은의 손에 땀이 났고 현숙은 조용히 일어나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현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혼 후에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엄마의 덕담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숙의 눈빛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실행하기 직전의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결의가 보였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비서 2명과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어요.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한복이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죠. 가슴에는 탁구공만 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3줄로 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혜진의 시선은 이미 현숙을 향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숙의 검소한 네이비 정장 작은 은빛 브로치 하나, 그리고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것이 분명한 구두까지. 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경멸인지 조소인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표정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돈 오늘 너무 수수하게 오셨네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혜진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현숙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편한 차림이 좋아서요. 오늘 주인공은 아이들이니까요.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비서 중 한 명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받아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아, 참고로 오늘 우리 측 하객이 400명 정도 오실 예정이에요. 재벌 총수님들, 국회의원님들도 여러분 오시는데요.
언론사 사장들도 초대했고요. 우리 준혁이가 우리 회사에서 최연소 이사라 다들 축하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물론 제 남편 회사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현숙은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런 현숙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돈댁은 하객이 별로 안 오시나 봐요. 로비에 화환도 거의 없던데 6개인가 7개인가.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비교와 무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현숙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조용히 치르려고요. 화환이나 축의금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요. 부담이요? 아니 딸 결혼식인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쪽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현숙을 가르치려는 듯한 어투였죠.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혜진의 비서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회장님, 기자님들 벌써 오셨답니다. 사진 촬영 준비하시래요. 혜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죠. 아가 너도 알아도 우리 집안 결혼식은 늘 신문에 나. 경제면에 크게 실릴 거야. 그러니까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해. 특히 내 어머니한테도 미리 말해도 혹시 기자들이 물어보면 청소일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그 말에 지은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엄마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의 존재를 숨기라는 것이었죠. 현숙은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직업이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럽다기보다는 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 준혁이는 회장인 아버지 밑에서 차근차근 경영 수업 받고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니 말이 되나요? 혜진은 청소부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해서 발음했습니다. 마치 그 직업 자체가 더러운 것인 양. 입을 삐죽였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숙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 직업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혜진은 현숙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아, 그리고 피로연 때도 너무 나서지 마. 우리 쪽 손님들이 대부분 상류층이라 사돈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지은아, 너도 내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혹시 실수하실까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고 차분한 그 모습이 오히려 지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엄마라면 이런 모욕을 참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혜진은 다시 비서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우리 며느리 프로필 잘 설명해줘. 명문대 출신 대기업 근무. 뭐 이런 거 위주로. 아, 친정 얘기는 빼고. 지은은 그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오로지 스펙으로만 평가받는 것 같아 비참했어요. 더구나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존재를 지우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혜진은 거울을 보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목걸이 알아.
작년에 남편이 사준 건데 8천만 원짜리야. 우리 집안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야. 너도 시집 잘 온 거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해. 현숙은 그 목걸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마치 그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이 봤다는 듯한 혹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한 톤이었죠. 혜진은 그 반응이 시큰둥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엄마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지만 현숙에게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혜진은 아들의 칭찬에 흐뭇해하며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을 흘끔 보며 말했죠. 준혁아 내 아내 될 사람이니까 내가 좀 가르쳐주고 있었어. 우리 집안 품격에 맞게 행동하는 법 말이야. 준혁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엄마의 무례한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 손님들 오시기 전에 기자들이랑 인터뷰도 해야 하고. 사도는 너무 일찍 내려오지 마. 우리가 먼저 세팅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말에는 현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비서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나갔어요. 준혁도 엄마를 따라 나가면서 지은에게만 짧게 말했죠. 30분 후에 내려와. 준비 다 해놓을게. 문이 닫히자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껴안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너무 무시하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현숙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아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오늘이 끝나면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야. 지은은 엄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하고 담담한 모습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엄마에게는 혜진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숨겨진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혜진이 자랑한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죠. 그에 비해 현숙 쪽 하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 말에는 연민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곧 큰 반전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을 미리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20분 남짓 남았어요. 왠지 이 결혼식이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으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웨딩홀의 본식장은 400여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단상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신랑 측 좌석은 거의 모두 채워져 있었지만 신부 측 좌석은 앞쪽 두 줄만 드문드문 사람이 앉아 있을 뿐이었죠. 지은은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지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엄마, 저 너무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현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신부 측 하객이 적은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부님 혹시 오실 분들이 더 계신가요? 좌석 배치가 너무 불균형해서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숙이 대신 대답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더 오실 분 없어요. 웨딩 플래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결혼식이 어쩐지 불안해 보인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부드럽게 식장을 채웠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어요. 지은은 현숙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신랑 준혁이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죠. 혜진은 신랑 측 첫 번째 줄에 앉아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신부 측 자리가 왜 이렇게 비었지? 화환도 별로 없던데 집안이 별로인가 봐. 그런 속삭임들이 지은의 귀에 스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았어요. 현숙은 딸의 팔을 더 세게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머리 들고 똑바로 걸어.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단상에 도착하자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현숙은 조용히 신부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지은의 몇 안 되는 친척과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현숙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죠.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유쾌한 멘트, 축가, 그리고 서약. 지은과 준혁이 반지를 교환할 때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혜진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신문 헤드라인 재벌가 막내 아들 결혼, 화려한 하객들 속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사회자가 부모님 인사 시간을 알렸어요. 먼저 신랑 측 부모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인 태석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준혁이가 훌륭한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 결혼이 두 집안에 번영을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 반짝였죠. 기자들이 앞쪽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 측 부모 차례였어요. 현숙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식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수수한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혜진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제 딸 지은이가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혁 군,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하객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였어요. 현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게 다야? 역시 평범한 집안인가 봐. 혜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키스를 외쳤어요. 준혁이 지은의 베일을 걷고 입을 맞추려는 순간 갑자기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잠깐, 이 결혼 안 돼!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어요. 준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의 어머니가 청소부잖아.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 결혼 취소야. 그 말에 식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청소부. 진짜. 재벌가 며느리가.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그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혜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단상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그녀는 지은을 노려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짝!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의 손바닥이 지은의 뺨을 강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흔들리며 빛을 뿌렸죠.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히려 해? 내 엄마처럼 청소나 하며 살아. 지은의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충격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식장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그 순간 현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식장에서 유독 크게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분노에 떨며 현숙을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청소부 주제에 감히. 현숙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식장을 압도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청소부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저는 30년 넘게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딩들이 바로 제 소유였어요. 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현숙은 이어 말했어요. 저는 H그룹의 회장 한현숙입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한 건 회사를 직접 관리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빌딩들이 서울 도심에 50개가 넘죠. 그리고 오늘 하객들이 적은 이유는 제가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지인들은 재벌 총수, 정치인, 연예인들인데 이 결혼식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식장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럴 리가. H그룹. 그 유명한. 현숙은 혜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목걸이 예쁘네요. 하지만 제 컬렉션 중 하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숨긴 이유는 딸의 결혼이 진심인지 보려고요. 그리고 당신의 태도를 보니 이 결혼은 안 되겠네요. 준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봤죠. 현숙은 딸의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지은아, 가자. 네, 행복이 최우선이야. 식장은 혼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자들은 H그룹 회장의 딸 결혼식 반전, 이라는 헤드라인을 상상하며 달려나갔어요. 혜진은 자리에 주저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녀의 화려함이 순식간에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이 결혼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스가 되었습니다. 현숙의 정체가 드러나며 H그룹 주가가 치솟았고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교훈을 안고요. 현숙은 딸과 함께 차에 오르며 웃었어요. 엄마가 말했지?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